국악산의 실록이 병풍처럼 둘러싼 청와대 본관입니다. 팔짝 지붕에 올린 15만 장의 청기화는 1100도에서 구워 100년은 끄떡없습니다. 용마루 양끝에 세워진 장식기와 취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인데 나라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녹색 단청의 현관 천장은 우리 고유 양식을 살렸습니다. 상춘제구나.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전통적인 한옥 상춘제가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외빈과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개축돼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춘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뉴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오늘 실제로 와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국내 외빈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여기서 만찬하기도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또 여기서 식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유일한 전통 한옥 건물은 이 상춘제가 딱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항상 봄이 되는 공간. 이름 잘 지었네요. 주 기둥은 200년 이상 된 소나무 춘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잘 쓰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목재를 보호하려고 천연 들기름을 바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어도 청와대 내에 한옥 건물이 없으면 좀 외빈 왔을 때 어색했을 것 같아. 뭔가 한옥 건물이 있어야 이렇게 딱 좋잖아요. 상춘제 안에는 방 2칸, 부엌, 마루가 있고 지하실도 있습니다. 상춘제 근처에는 작은 냇물이 흐릅니다. 그 위를 가로지르는 백악교는 또 하나의 힐링 공간입니다. 시원한 물소리, 청량한 냇물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상춘제를 지나면 펼쳐지는 녹지원. 사계절 내내 경치가 바뀌는 이곳은 청와대 최고의 정원으로 불립니다. 상춘제 앞에 바로 오니까 이렇게 녹지원이 다 펼쳐져 있는데 요즘 계절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푸른 녹음이 느껴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깅을 좋아하셔서 이 녹지원 둘레 여기를 주로 조깅 코스로 이용하셨고요. 그 어린이날 때면 청와대에서 어린아이들이랑 대통령이랑 막 어깨동무하고 찍는 단골 장소가 바로 요 잔디밭입니다. 이곳엔 100종이 넘는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이 심은 기념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경사로 근무하며 많은 나무를 심고 관리했던 권영록 전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달, 6월달에는 정말 야생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생하는 나무를 살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들을 주로 들여와서 심고 가꾸고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경내에는 3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자랍니다. 감나무가 풍년이면 감을 기부하기도 하는데요. 나무들이 청와대 사계절 풍경을 바꿉니다.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곳, 대통령의 가장 사적인 공간, 관저입니다. 청와대 동쪽 깊숙한 곳. 대통령과 가족이 살았던 관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저는 본체와 별체가 기역자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당을 통과하면 대통령과 가족들만 출입했던 문에 다다릅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침실과 서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방, 대통령의 이발실이 있습니다. 주방은 하나, 식당은 두 곳입니다. 정말 디자인 이쁘다. 바닥 위에 그 물결, 금빛 물결처럼 아까 반짝반짝 빛나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같이 팔짝 지붕에 청기화를 얹었습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관 시설 쪽에서 주로 이제 여기 이제 정원 관리도 하고 뭐 여기 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직원들 뭐 요리사분도 계시고 또 뭐 간호사도 계시고. 20년 넘게 관저에서 일하며 대통령 4명의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5시, 6시까지는 관저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한 7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모셔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전라도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찌개 종류예요. 조기찌개, 민어 매운탕 이런 스타일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막회 좋아하고 회 막 호텔처럼 쓸어주면 싫어해요. 이명박 대통령도 바비큐 같은 거,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숯불 펴서 그런 거 좋아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조금씩 드시는데 못 드시는 건 없어요. 국빈 만찬 때 일화도 전합니다. 뭐 주전부리, 삼색전, 오색전, 뭐 습, 뭐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신설로 불 쫙 올라가면서 그게 가져가는 게 거의 그랬고, G20 하면서 국빈 메뉴도 모던 한식 하면서 약간 데코부터 해서 양식 스타일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자기 문화잖아요. 도자기. 원더풀 뷰티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 돌아가는 거죠. 관저 뒤엔 문화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코스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것. 침류각은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이 담긴 이름처럼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제작된 불상은 석굴암 본전부를 닮아 미남불로 불립니다. 자비로운 얼굴과 약간 치켜 올라간 눈이 특징인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다섯 색깔 구름이 드리운 풍광이 마치 신선이 노는 것 같다는 뜻의 오운정. 현판 글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썼습니다. 왕이 후원을 거닐다 쉬어갔던 이곳은 청와대에 남은 유일한 정자입니다. 본관과 관저 사이에 지금은 사라진 건물이 있습니다. 옛 청와대인 경무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그 경무대터예요, 여기가? 여기가 예전에 이제 그 1948년도 저희가 45년 해방된 이제 정부가 수립된 48년도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었죠. 저 옛날에 저 사진, 저 사진으로 사진이었군요. 보면 저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 당시에는 1층이 아마 집무실이었고 2층이 아마 그 사적, 지금으로 치면 관저. 1926년 일본은 경복궁을 가로막는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민족 정기를 끊겠다는 의도로 경복궁 뒤엔 일본 총독의 관저를 지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부, 총독 관저를 경무대로 부르고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근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때 이미 경무대는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 정권이 그 참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서 그 당시는 무서운 게 없어. 여기 전 국민이 학생들하고 같이 데모를 하고 하니까 이 나라는 안 되겠다. 같이 합세를 해서 이기붕, 이승만 박사 하야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본 거죠.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이 나라의 12년에 걸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경무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12년 동안에 걸친 독재정부의 정부는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었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하구 사람들이 막 길 가던 사람이 시대를 쏠라고 막 이렇게 총으로 쏘잖아요. 이렇게 쏘잖아. 그럼 화양이 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울고 막 들어왔었어요. 소풍 갔다 오다 보니까 막 피 흐르고 막 차가 서울대학병으로 막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어린 마음에서도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뭐 무섭고 막 그때 그랬지 막. 전국으로 확산된 4.19 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경무대가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건 윤보선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제의 잔재인 경무대를 철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랜 시간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경무대는 터만 남게 된 것이죠. 경무대를 허물고 관절을 새로 짓다가 북악산 기슭에서 글씨가 새겨진 암벽이 발견됐습니다. 천하 제1복지,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땅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돌기둥이 2층까지 13m 높이로 뻗어 웅장하게 느껴지는 영빈관. 교수님, 그럼 요 건물들은 지금 어떤 건물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그 여민 2관입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위민 2관으로 불렸던 건물입니다. 위민관. 예,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대통령 참모분들하고 이제 비서진분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직원분들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과 이 위민관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직원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 따지면 한 이게 500m 정도가 500m?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좋게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대통령에게 향하던 이 길은 시민의 산책로가 됐습니다. 그 길을 따라 청와대의 심장인 본관으로 향합니다. 비서관님, 이제 그 파란색 보이네요. 파란색 기와가 어디서 보입니다. 아까 부산에서 올라오신 한 어르신이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하니까 야, 이 본관이 제일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대통령이 직접 근무한 이 본관 건물이라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후 7명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본관입니다. 본관의 문이 열립니다. 안에 또 국민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본관이지만 아무나 또 들어오기 힘든 그런 문이네요. 네. 나무 문까지 개봉을 하겠습니다. 와. 정면에 있는 계단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붉은 카펫이 인상적인 이 계단을 오르면 삼천리 팔도강산이 새겨진 금수강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 들어오니까 이 본관이 주는 그 압도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죠. 딱 있네요. 정보도 높고 여기. 정문 밖에서는 이 파란 기와가 그 뒤에 있는 산과 함께 팍 뭔가를 눌렀는데 지금 들어오니까 샥 이 중앙 계단하고 이 샹들리에랑 어떤 이런 빨간 카페트, 이 빨간색 아무나 쓸 수 없는 이 봉황의 기운이 여기 느껴집니다. 여기. 본관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별관이 한 채씩 있는데 그중 왼쪽에 있는 세종실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본관 안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나무바닥을 밟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부터 놓여있던 나무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화려한 금빛 조명 하나하나에는 전통미가 가미돼 있습니다. 아, 이게 역대 대통령들 초상에 걸려있는 곳이 여기군요. 예, 이 공간은 우리 그 역대 대통령님들 사진, 예. 전형 사진 그림입니다. 이게 주로 사진에 그림을 걸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세종대왕을 기리는 뜻을 담아 붙여진 이름 세종실. 바닥에 깔린 카펫을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 한글 자음과 모음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이제 본관 1층의 하이라이트 영부인의 공간에 다가갑니다. 네, 야, 이게 이제 본관 집무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고 그 맞은편에 굉장히 화사한 공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층에 영부인을 위한 공간 함께 보시죠. 들어오면 벌써 벽지나 조명이나 인테리어 자체가 화이트 톤입니다. 베이지 컬러 화이트 톤이고 이런 샹들리에도 굉장히 우아하죠. 이 공간은 바로 영부인을 위한, 오롯이 영부인을 위한 공간인데 무궁화실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굉장히 정갈하고 또 우아한 그리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하얀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이 벽면에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유경수,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난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이곳은 영부인이 외빈을 만나거나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는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이곳은 작은 접견실입니다. 많은 손님을 만나야 할 땐 더 큰 접견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영부인이 주로 쓰셨던 메인 리셉션장이고요. 벽에 있는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올까요? 이곳이 바로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영부인이 썼던 책상과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제 영부인이 이렇게 상석에서 주요 내외빈을 앉아서 모셔서 회의도 하고 직무도 보고 했던 그런 공간이 영부인의 집무실입니다. 사실 영부인의 집무실이나 영부인의 리셉션장이나 무궁화홀은 잘 언론에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낯선데 상당히 흥미로운 공간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책상 뒤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부인이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내실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TV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카펫엔 가구가 놓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실 천장 한가운데 샹들리에가 달렸고 왼쪽엔 영부인의 옷장이 있습니다. 한지로 유리를 가린 창문, 그 아래 오래돼 보이는 나무 가구 속으로 냉난방기도 보입니다. 영부인의 내실은 무궁화실의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견실과 큰 접견실, 영부인의 집무실은 하나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영부인 의전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은 영부인 집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속실 앞에는 고풍스러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영부인들은 대통령의 외교 또는 국제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통령실 속 영부인의 공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2층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머리 위로 별이 쏟아집니다. 이 별자리 그림은 만원권 뒷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때 제작된 천문도입니다. 이 그림엔 조선시대 국왕은 천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집무를 보던 2층 집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들은 이렇게 출근해서 집무실로 가는 길에 어떤 생각들을 맨날 했을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이 고뇌하던 공간, 그 공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오, 집무실이 엄청 큰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넓어 추위를 느낄 정도라고 말했죠. 봉황기와 함께 대통령을 상징하는 두 마리의 봉황과 금빛 무궁화가 집무실 정중앙에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집무실 의자입니다. 의자. 이곳에서 대통령들이 집무를 받고 많은 결정들이 이곳으로 내려졌을 것 같은데요. 30평 넘는 큰 집무실에 대통령 책상이 덩그러니 놓인 구조라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과 불통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들이 장관들이나 수석들을 매번 불러서 앉혀서 회의들을 했던 그런 장소이고, 대통령의 2층 집무실 창가 앞에 섰는데 여기에서 서울 도심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광화문 거리가 다 내려다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위민관 건물도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이 고민할 때, 생각이 안 풀릴 때,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좀 고뇌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전해지죠.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의 창가입니다. 집무실 안에는 아직도 영욕의 역사를 거친 전직 대통령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합니다.